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8월 30일 비트코인 시한 분석, 지금부터 시한 분석 아니죠. 비트코인 관련 뉴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금 전에 올라왔네요. 코인마켓캡 접속 장애, 디도스 공격 노출. 누군가가 코인마켓캡에 디도스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코인마켓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마켓캡이 뭔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럼 사이트가 하나 뜰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요, 현존하는 모든 코인들의 종류, 그리고 시총 랭킹, 그리고 어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두가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적어도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코인마켓캡 정도는요, 즐겨찾게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직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아니 방송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필수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뉴스예요. 저스틴 선 워렌 버핏의 생일 축하 메시지, 다시 만나고 싶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코인을 최소 2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저스틴 선은요, 아시는 것처럼 트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현재 트론, 더 스팀, 그리고 비트토렌토, 또 저스트 같은 코인들의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2018년도인지 2019년, 2018년도로 기억을 해요. 갑자기 얘기합니다.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기로 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하고 식사하는 방법은 있죠. 돈을 주면 해요. 돈을 주면은 워렌 버핏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스틴 선이 워렌 버핏과 밥을 먹겠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글이 올라가자마자 트론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해요.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랑 밥 먹으면 코인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5주년이니까 2019년이겠네요. 2019년. 아무튼 그래서 지금 또 워렌 버핏에게 생일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또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거죠. 아무튼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때 식사했을 때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네요. 이 친구가 저스틴 선이에요. 옆에 있는 이 친구가, 가운데 있는 친구가. 계속해서 다음 뉴스 봅시다. 데이터 10종의 NFT 컬렉션 시리즈 누적 거래 1억 달러 이상. NFT가 여러분 계속 투자 가치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죠. 근데 NFT가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금 세탁 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약간 그 어두운 곳에 있는 다크 원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쉽게 안 죽어요.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그 사용처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NFT가 계속해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르나노 재단 에이다 버그 제보자에게 1만 달러 지급한대요. 그래서 뭐 프로그래머라든지 아니면 뭐 블록체인에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에이다의 버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10,000달러면 너무 적네요.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멜로스 유명 가수 트레이 송즈 협업 NFT 바이낸스에서 출시한다, 이런 식으로 NFT 관련된 거 계속 나옵니다. 체인링크 크로스체인 상호 운영 프로토콜에서 CCIP 출시. 체인링크 같은 경우 현재 오라클도 얘네 거 아닌가요? 아무튼 많은 재단들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체인링크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기술력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현재 현존하는 코인들 중에서 이 친구도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 뭐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코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CBDC 디지털 화폐죠. 디지털 화폐를 적용하기 위해서 초안이 만들어지고 또 발표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이비트 트레이딩 대회 3일째 팀전 한국팀이 선두하고 있다. 현재 아시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마진 거래소에서 WSOT 트레이딩 대회를 해가지고요. 수익률이 높은 친구들에게 뭐 전체적인 상금이 80억인지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위 10개 팀 중에 8개가 한국 팀이래요. 네, 그 중에서 1위 팀이 강은호 님이 1등하고 있네요. 네, 이번에 아마 때도 벌 것 같습니다. 여기 하시는 분들. 예, 대단하십니다. 네, 아무튼 다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선전하시길 바래요. 예, 돈 많이 버세요. 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각국 나라에서 현재 계속해서 이 기존 이 암호화폐라든지 투자 관련 전문직들을 하셨던 분들을 영입하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영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만큼 계속 코인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계속해서 이 정부 규제들이라든지 이런 인맥을 쌓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데이터 이더리움 채굴 수익 중 트랜잭션 수수료 비중 지속 감속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더리움을 채굴을 하죠. 지금 많은 그래픽 카드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없어지고 있는데 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채굴하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트랜잭션이 뭐냐면요. 네, ERC 관련 코인들이 뭐 지갑과 지갑이 이동을 한다거나 또 어떤 거래를 진행을 할 때마다 가스비라고 해가지고요.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수수료를요, 채굴업자들한테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 수익률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드포크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소각이 되고 있죠. 가스비의 대부분이 현재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수수료에 대해서 채굴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당연한 내용을 뉴스 기사로 만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6월 대비 2배 상승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발생했다는 소리는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채굴을 하고 있고 그만큼 난이도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보니까요. 팍스라는 코인이 있나봐요. 근데 팍스라는 코인이 팍스라가 아니죠. 다른 코인이 이 팍스라는 코인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를 뭐 지원해준다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네, 24시간 동안 선물 거래소에서 거의 1.6억 달러 정도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 제가 말씀드리죠.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청산이 당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69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 강제 청산.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거래소가 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맞은 거래소에서 저 돈을 번 거예요. 청산된 거는 투자자들의 돈이 청산된 거고요. 그 청산된 돈은 거래소가 100% 가져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요거 보셨죠? 한국팀이 선두로 가지고 있다. 현재 2만 명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래를 해갖고 누군가는 돈을 벌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익률이 생각보다 적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 잃어버린. 근데 얘네들이 80억 가까운 돈을 상품으로 걸어놨다는 소리는 이 안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게 된 소리입니다. 이거 빨아먹어가지고 돈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분들, 유튜버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돈을 싹 가져가는 겁니다. 이번에 몇십억 벌어갈 것 같아요. 아마 저걸로 인해서. 사실 조금 부러워요. 부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인 가열 경고.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라고 발언에 일부 불만을 샀고 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었는데 이때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기가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은성수는 본인이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일부러 얘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본인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점에서 불편한 것인지 어느 점에서 위험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가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9월 달에는 떡락을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4년 사이클 주기거든요. 네, 요거에 따르면요. 현재 자리에서는요. 한번 떨어졌다가 가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번 크게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어요. 트레이더들도 있고요. 네, 지금대로 보면 9월부터요. 약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장기 조정 하락이 나오는 상황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패턴으로만 보면요. 네, 하지만 이 윌리 우는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랑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 시장의 성숙도와 생태계 내 다른 부분의 수요 공급 영향을 고려하면 4년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얘기죠. 네. 왜 하락을 하지 않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네. 그때와 지금의 시장의 수요는 다르다. 수요와 공급이 다르다. 2017년도, 18년도 또 과거의 움직임은 중국에 있는 채굴업자들의 장난으로 또 설거지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는데 지금은 이런 채굴자들이 아니라 국가 기관 아니면 대형 기관들 아니면 투자 펀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했던 얘기 이 윌리 우라는 사람이 어저께 제 방송을 보고 아마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트레이더들이요 저와 같은 관점을 보고 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버들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유명한 몇몇 유튜버들 방송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뭐 떨어지는 어찌나 이거만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하나의 그냥 주장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게 그대로 되지 않아요. 항상요.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들의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코인판의 전문가는 없고 정답은 없거든요. 결국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횡보하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코인이 떨어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거나 눌림목이 나오거나 하락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 큰 돈을 벌 수 있고 누군가 큰 돈을 잃게 되는 있던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요 하락을 한다? 그럼 그 누구도 수익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고래들 비트코인 보유량 확대, 가격 상승 기대. 네, 인디펜던트의 분석 보고에 따르면 최근 고래들의 비트코인 보유량 확대가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고서는 최소 5천만 달러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이 지난 6월보다 8월까지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하고 있다며 앞서 4월 중순 비트코인이 6만 4천 달러 육박할 당시 고래들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근데 저는 아까 전에도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왜 화가 나요? 여러분 2, 3일 전의 뉴스 기억하세요? 2, 3일 전의 뉴스? 2, 3일 전의 뉴스를 보면 뭐라 그래요? 고래들이 거래소로 큰 물량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조만간 하락할 것이다. 위험하다. 조정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립토컨트 같은 이 실제로 입출금량을 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입금된 건도 많은데 출금된 양이 그보다 더 많더라. 그래서 이거는 가짜 뉴스다. 이거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지갑 이동을 하면서 장난치고 있고 또 출금된 거에 대해서는 기사를 올리지 않고 입금된 거에 대해서만 기사를 올리면서 이런 크립토커트 같은 어떤 특정 데이터를 보지 못하는 일반 개미들은 속게 만들고 그러면서 가격을 조정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를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그 얘기하면서 조만간 어떤 뉴스가 나올 거냐, 고래들이 이번 조정일 때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뉴스들이 조만간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뉴스가 처음으로 딱 여기 나오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하고 있다. 제 예상이 맞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매집하는 자리고요. 떨어지는 게 개미 털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뭐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얼마나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요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시면 개미 되는 거예요. 지금은 떨어지면요, 돈 있으시면 매집하는 자리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볼게요. 네,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라쿠텐 내년 봄에 NFT 플랫폼 출시한다. 그러니까 라쿠텐까지 나와요. 뭐 라쿠텐 뭐 요즘 분들은 모르시나요? 예전에 일본 가면요, 라쿠텐 전자상가 가가지고 네, 뭐 전자제품 사는 게 상당히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라쿠텐에서 NFT 플랫폼을 출시한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하자면 저런 거 보시면 NFT가 지금 대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엑시 인피니티 필리핀 규제 영향으로요, 케인파이 지수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뭐 이런 거 보면 엑시 인피니티 있잖아요. 엑시 인피니티 가격 약간 조정 나올 가능성 큽니다. 엑시 인피니티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적절한 자리에서 입결하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헤지펀드 대부 폴 존스. 네, 암호화폐 투자 추천 안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헤지펀드 대부인 폴 존슨이 왜 암호화폐 투자를 추천하지 않을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에 버물이 껴 있으며 결국 무가치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며 그 누구에게도 암호화폐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를 살펴보면 네, 대부분 본인이 투자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고집센 기득권인 가능성이 크죠. 기존의 기득권들이 2017년, 18년도에도 비트코인은 무가치하다, 절대 금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어요. 예, 아마도 배가 아플 겁니다. 지금 본인은 안 샀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막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고집을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뒤에서 다 저점 매집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 엑시 인피니티 GV 스텝 운영 분류 검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엑시 인피니티 약간 슬슬 악재 아닌 약재들이 나와요. 네, 오늘 후오비 글로벌에요, 푸시라는 코인이 상장됐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었죠. 분명히 푸시라는 코인이 상장한다고 했는데 푸시라는 코인은 가격이 거의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뜬금포로 오늘 오브스가 가격이 펌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브스가 오늘 펌핑한 이유는 결국 후오비 글로벌에 오브스 지갑이 생성되었다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아셔야 될까요?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해서 코인의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한다고 해서 그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데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 거래소에 상장을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요, 세력들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만 상장빨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번에 왁스 보셨잖아요. 네, 왁스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에 상장해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요. 왁스의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이낸스 상장을 하자마자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냥 올리면 사람들이 안 따라사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단 입장에서도 우리 코인이 10원 하던 코인인데 이 코인이 30원, 40원이 되면은 재단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원하겠죠. 그런데 그게 왜 어렵냐면요, 재단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10원짜리를 40원까지 올려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40원까지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10원짜리가 40원짜리 갔다가 다시 10원으로 옵니다. 그럼 결국은 재단 입장에서는 헛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왜 호재가 나왔을 때 가격이 펌핑을 하고 왜 가격이 펌핑을 하는 세력들이 달라붙느냐? 단순합니다. 이런 호재라든지 아니면 상승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으면요, 가격은 떨어져요. 다시 제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이런 호재가 있으면요,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안 떨어져요. 왜? 사람들이 기대치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코인을 던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코인이 던지지 않고 그 가격대에서 한 달, 두 달을 버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이 코인은 더 이상 10원짜리가 아니고요, 30원, 40원짜리가 됩니다. 그럼 그만큼 그 코인의 가치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코인을 봤을 때 저 코인은 얼마짜리다라고 생각을 하지, 저 코인이 예전에 10원짜리였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특별한 가격 방어를 하지 않아도 그 가격이 그 코인의 가격이 됩니다. 오버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오버스는요, 여러분, 원래 6원 하던 코인, 6원까지 떨어졌던 코인이거든요. 근데 6원 하던 코인이 36원까지 한번 펌핑을 합니다. 2019년도에 36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코인은요, 다시 6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원대에서 횡보를 해요. 6원짜리가 36원까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얘는 36원까지 갔던 코인이네 그러면서 2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준이 오늘 눈높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36원 됐던 게 지금 130원, 140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이런 그 전에 450원까지 올라갔던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0원대, 120원대, 130원대도 싸다라는 인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19년도에 오버스에 투자한 사람 입장을 보면 지금도 이미 20배, 30배가 올라간 가격이에요. 엄청나게 상승한 가격이지만 우리의 눈높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그래서 그런 눈높이를 높이고 이 코인의 가격을 몇 단계 상승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거래소 상장이라든지 어떤 대형 호재들입니다. 그런 호재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요, 버티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스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음 먹고 그 세력들이 가격을 올린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상장 소식이 아니었죠. 단순히 지갑이 발견됐다라는 걸로 가격이 이렇게 30, 40% 올른 거거든요. 지갑이 발견됐다는 소리는 조만간 후오비 글로벌에 오버스가 상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상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파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특별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야. 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펌핑으로 올린 가격이기 때문에 뭐 가격 방어를 못한다면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매집은 조심하시고요. 대신에 오버스를 이미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지금 자리에서 익절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들고 가시면 더 큰 수익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할게요. 빌락시 거래소 해킹 피해 규모 2,100만 달러 이상. 빌락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원래 말로 양아치 거래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도둑 상장 전문 거래소고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다고 발표가 나면 그 거래소 해킹한 사람은요,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빌락시 같은 경우도 아마 내부자 소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해킹을 당했다고 해서 만약에 거래소가 문을 닫는다, 투자한 사람들은요, 단돈 100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거래를 할 때 항상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래소가 아니면 제발 입금하거나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마세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해외 카드 사용 실적 31%가 증가했대요. 그 이유는요, 바로 암호화폐 급증이 배경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올해 2분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량이 1분기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카드 업계에서는 신용카드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싸게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되팔아 차익을 내는 거래 방법도 사용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는다. 재정거래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는요, 우리 BC카드라든지 비자카드 가지고 코인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올 초만 해도 김프가 20% 이상 꼈었죠. 그러면 카드 결제를 내가 1,000만 원을 해외에서 해요. 1,000만 원을 결제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한국에 와서 팔아요. 그럼 20%의 김프가 있기 때문에 1,200만 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카드깡 하는 거죠. 카드깡도 하면서 20%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 실제로 올 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카드 실적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투자자들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암호화폐 관심 증가.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에 암호화폐에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알트코인과 NFT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블룸통신이 전했다.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알트코인 강세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비트 도미넌스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 이유는 알트돌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벨라루스 대통령 자국 내 암호화폐 채굴을 장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왜 이런 벨라루스 같은 나라들, 또 지금 파라과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남미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것처럼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남미 지역들은요, 일단은 화폐가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는 전기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도 동일한 조건이 아니죠. 전기 가격만 더 싸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비트코인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텍사스나 뉴욕 같은 데서도 채굴 산업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장려되고 있고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 금이 많이 나오는 채굴장이 있는데 그 채굴장의 소유는 대부분 그 채굴장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의 소유가 되겠죠.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요, 국경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라도 들어가서 금을 캐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먼저 들어가가지고 금을 캐는 사람이 더 큰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캐일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등하게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 있는 이 지하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재 이런 많은 나라들이 특히 약간 후진국일수록 암호화폐에 좀 더 국가적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대표가 오늘 새벽 트위터를 통해서 자사 소속 암호화폐 담당자들이 온천 분석에 따르면 기관들이 올해 조정장을 이용해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했다라고 말했다. 기관들이 디파이 활동 비중이 놀라울 정도로 확대됐다고 트윗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조정 하락장 때 뭐 했다고요? 비트코인에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집하고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떡락하고 비트코인은 망했다. 시즌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얘기 드렸죠. 계속. 무슨 소리냐. 지금 기관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떨어지지 않느냐. 기관들이 이번 조정장 때 이렇게 많이 매집을 해놨는데요. 이 가격 밑으로 떨어뜨린다고요? 힘들게 매집해놨는데. 심지어는 요 지금 바닥 자리에서 지금 자리가 크게 올라온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 3만 달러에서 이제 4만 7천 달러 간 거예요. 이 친구들이 10% 20% 수익 받겠다고 이렇게 투자하고 저점 잡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기관들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욕심쟁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투자의 천재들입니다. 그들이 이번 조정 하락장 때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5월 달부터 7월 달에 비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 알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은 다들 마이너스가 심할 거다. 하지만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평생 한번 얻기 힘든 매수 기회를 잡으신 거다. 정말 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을 봤을 때 정말 몇 번 남들은 구경하지 못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힘들 때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셨던 분들은요, 기관들과 동일한 평단가, 비슷한 평단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빌락시 거래소 해킹당했다는 기사 아침에 계속 났던 것 같은데 내부자 거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뉴스 크게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뉴스들은 없네요. 오늘도 뉴스 살펴보신 것처럼 NFT 오늘 뉴스에서 주요 내용은 NFT죠. NFT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고 NFT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큰 산업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오늘 전체 뉴스들의 주요 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뭐 특별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 볼 거는요. 윌리오가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의 4년 주기에 대한 패턴. 그로 인해서 이 9월달부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9월달에 왜 오보는 계속해서 상승,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할 거냐라는 점에 관해서 오늘 제가 저녁 방송 때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이거는 뉴스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인 시간에 제가 다시 보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